안녕하십니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 구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과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표준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된 MSS는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코리아 스탠다드의 줄임말인 KS가 붙게 됩니다. 국내 기업 및 기관들에서는 ISO 37001을 도입해야 할지, ISO 37301을 도입해야 할지, 아니면 두 가지 표준을 모두 통합 인증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입니다. 2016년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이 되었고 한국은 그 후 1년 뒤인 2017년에 KS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21년에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이 제정됐고 한국은 마찬가지로 1년 후에 KS ISO 37301 표준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영 시스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ISO 37001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입니다. 뇌물과 부패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경영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의 경우에는 부패나 뇌물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ISO 37301 안에 ISO 37001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인증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ISO 37301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ISO 37001의 8항 운용 부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경영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한 후에 ISO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2015년 이후 제정된 MSS는 HLS를 따르고 있어서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SO 37001과 ISO 37301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황색 칸은 ISO 37001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초록색 칸은 ISO 37301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색 칸은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항, 조직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1항에서는 조직의 내외부 상황을 분석하고 4.2항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4.3항에서는 해당 MSS의 적용 범위를 결정, 4.4항에서는 경영 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는 내용,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PDCA 사이클을 따르라는 그런 요구사항들로 두 가지 MSS 모두 동일합니다. ISO 37001에서는 4.5항이고 ISO 37301에서는 4.6항인 리스크 평가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ISO 37301은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인 만큼 해당 조직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식별하라는 요구사항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항은 리더십입니다. 경영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방법과 요구사항들이 5항 리더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더의 의지 표명 방법은 부패 방지 책임자 및 규범 준수 책임자를 임명하고 방침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6항은 기획입니다. 앞서서 조직 상황을 분석했고 리더가 의지를 표명했다면 이제는 우리 조직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하는 단계가 6항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1항은 여러 조직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리스크와 기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6.2항은 조직 상황과 리스크 평가한 것, 그리고 기회와 리스크 요인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 기관 혹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규범을 준수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항은 지원입니다. 7항부터는 PDCA 사이클 중에 D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측면에서 경영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대내외 의사소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항은 실제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MSS와는 다르게 ISO 37001이나 ISO 37301은 우려 제기와 조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나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조직이라면 내외부에 신고,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신고나 제보된 사건에 대해서 적합한 조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8항은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항목입니다. 앞서서 제가 ISO 37301에 ISO 37001이 완전히 포함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8항에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내용은 ISO 37301에는 없는 항목이며 ISO 37001에서 실제 업무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통제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되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항은 PDCA 사이클의 체크에 해당됩니다. 6항에서 계획한 내용을 8항에서 잘 운영했는지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성과 평가 방법은 시험,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성과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지는 6항 기획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9.2항에 있는 내부 심사는 IS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실제 인증 심사를 받기 전에 전체적인 경영 프로세스가 잘 운영됐는지 회사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9.3항 경영 검토는 1년 동안 경영 시스템을 운영한 1년의 활동과 결과를 경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추격 경영진에게 그리고 요약된 보고서를 통해 지배 구조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 역시 IS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마지막 10항은 개선입니다. PDCA 사이클의 마지막인 액트 부분이며 앞선 9항 성과 평가를 통해 부족한 상황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시정 조치 계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경영 시스템의 사항에서 시판까지 PDCA 사이클이 잘 운영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통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IS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MSS 목차에 맞춰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폴더에는 관련 기록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엑셀을 활용한 대시보드 형태의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담당자, 주기,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수월하고 인증심사원도 페이퍼레스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ISO 37001, ISO 37301의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한국 컴플라이언스 협회 아카데미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